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특집 투자 정석 2부로 인사드립니다. 1부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 맡은 어이제입니다. 연휴 끝으로 가니까요. 이제는 많이 먹었다 이런 걱정도 되고 이제 진짜 시장 공부해야 되는데 당장 내일 어떻게 대비하지 이런 걱정까지 좀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밤 FOMC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계속 고민했던 25bp냐 50bp냐 드디어 이제 뚜껑을 열어보게 될 텐데 그 이후에 9월 한 달은 우리 시장 어떻게 펼쳐질지까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2부에도 알차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 역시 MTNW 최고의 위원들을 함께 모시고 여러분들의 시장 고민,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많이 인사 남겨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통 창구는 3가지 방법으로 열려 있어요. 전화, 문자, 유튜브 다 가능합니다. 먼저 전화 상담은요. 02786-102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02786-1023번도 열려 있습니다. 전화 많이 주세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남겨주시면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가장 많이들 보고 계시죠?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많은 소통 이야기를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이곳에 여러분들의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바로 접수해서 종목 상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루빨리 찾아온 추석 특집 투자 정석.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 활짝 열어두고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석 특집 투자 정석 2부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추석 특집 투자 정석 2부 함께합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MTNW 최고의 위원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2부에도 특별한 분 바쁘신데도 저희가 함께 모셨어요.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MTNW 이재상 위원, 조은정보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이들 드셨어요, 명절에? 네, 많이 먹었습니다. 뭐 제일 맛있게 드셨어요? 이제 살을 안 찌기 위해서요. 물 같은 걸 많이 먹었습니다. 물 많이 드셨어요? 네. 배부르시겠다. 조은정보위원님은요? 네, 저는 뭐 다양하게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도 연휴에 좋다는 게 뭐겠어요? 이렇게 든든하게 먹고 충전하고 또 이제 시장에 어떻게 대비할지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맛있는 거 많이 드셨을 테니까 이제 전술적인 측면으로 저희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두 분과 함께 시장 투자 아이디어를 좀 공유해 드릴 텐데요. 일단 시장부터 좀 이야기 같이 나눠보면서 유망하게 보시는 섹터까지 전략 함께 알아볼게요. 이재상 위원님. 네. 지난주에 2,500선 깨면서 출발했던 월요일 네. 우리 시장, 금요일에는 주간 단위로 봤을 땐 다 플러스였어요, 양지수가. 근데 우리 쉬는 동안 또 미국장이 많이 열렸기 때문에 네. 연휴 끝나면 계속 상승 랠리 이어질까에 대한 고민이 가장 깊으실 것 같거든요. 네. 더불어서 지금 그러면 이 섹터를 공략하면 된다. 어느 쪽을 보시는지요? 일단 이제 그 3일 동안, 연휴 동안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이제 바로 오늘 있는데 이제 FOMC입니다. FOMC에서 우리가 이제 빅컷의 금리 인하하느냐 아니면은 25bp를 이제 인하하느냐 이제 여기에 달려 있는데 아마 이거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제 거기에 우리가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들, 엔비디아가 바로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엔비디아가 또 오늘 하락을 했는데 오늘 FOMC 결과에 따라서 내일 새벽에 끝나는 또 미국 시장은 반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일단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3일 동안 쉬었기 때문에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 시장에 어느 정도 안정성을 띄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그런 섹터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과 함께 반도체가 7월 초부터 꺾여서 지금 2달 반째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폭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섹터, 특히 이제 바이오 섹터가 이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바이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움직일 때 우리가 접근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럽 종양학회가 이제 17일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종양학회 관련된 그런 업체들, 우리가 다양한 업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항암 섹터라든지 뭐 그런 섹터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마일스톤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기대감으로만 바이오가 움직였지만 실제로 실적이 나올 수 있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섹터의 바이오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겠다. 특히나 우리가 일정이 남아있는 HIV 알테오젠 이게 이제 빅2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바이오에서 HIV 알테오젠은 아마 지금까지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HIV 알테오젠이다. 네, HIV 같은 경우는 20일 날 FDA 신청을 하게 돼 있고요. 또 알테오젠은 23일 날 키트루다 SC에 대한 임상 결과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그리고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굉장히 움직이기 좋은데 뭐 비만 치료제 뭐 블루엠텍이라든지 DX, VX, 뭐 페트로라든지 뭐 그런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면은 아마 IT 반도체보다는 훨씬 더 탄력이 좋은 그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IT보다는 바이오 그리고 학회 일정이 남아있는 한 기회는 여전히 크게 남아있다 이렇게 주셨네요. 이어서 조은정 부위원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매크로적인 측면도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거시적인 쪽도 잘 봐주시니까 네. 위원님 25bp 인하할까요? 파월이?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25bp냐 50bp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요. 어차피 50bp를 지금 이제 강하게 비컷이 되면은 미리 갑으로서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25bp나 50bp나 이미 주가는 상당 부분 선 반영해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문제는 사실 이제 국내 증시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제는 이제 미 증시가 좀 소강 상태긴 했지만 장중 보게 되면 다우나 S&P나 다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예, 그런 흐름들이 일어났거든요. 네. 다만 이제 국내 증시는 그동안 이렇게 뭐 미국 시장 상승할 때 별로 못 오르고 또 내릴 때 내리고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었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시장은 9월 달 양봉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 해서 양봉이라 해서요. 뭐 이렇게 지금 지수가 급등하고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이 소위 말해서 발목을 잡고 있어요. 지수를.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강한 장대 양봉보다는 도지에 가까운 그런 양세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 개입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시 이제 금리 인하가 이슈화되면서 성장주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성장주 순환 그 종목 장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 한번 숲을 볼까요? 우리 앵커님 네. 말씀하신 대로 좋아요. 이 코스피 차트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1년에 큰 기회가 두세 번은 꼭 와요. 그러면 금년에는 2월 달에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요. 그 다음에 또 8월 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때가 이제 블랙 먼데이였거든요. 이러면서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서 이때 또 한 번 기회를 줬죠. 근데 지수가 13% 오르니까 이것은 외바닥에서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외바닥은 기술적 분석에서 가바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9월 초에 쌍바닥을 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터닝할 포인트가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또 좀 있으면 이제 9월 하순으로 접어드는데 이게 지금 월봉입니다. 저는 긍정적인 경우 또 양선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를 또 보시게 되면은 거의 이것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말 이때가 이제 기회였죠. 그러면서 쌍바닥 치고 서서히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5bp가 됐던 50bp가 됐던 상관없이 예, 이제 지난번에 개파락했던 자리가 있어요. 네. 이게 코스닥이나 이건 못 속이는데요. 대략 76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 그래서 뭐 다이렉트로 갈지 한번 눌렀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꼭 한번 짚고 그러니까 메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지금 코스닥의 월봉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양선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다 쌍바닥을 친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지금 월봉상으로 봐도 코스피랑 코스닥이 다 아래꼬리 달리면서 한 마이너스 3에서 4%까지 낙폭 많이 만회하고 있는데 9월에는 이제 드디어 양봉 전환도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성장주라고 살짝 힌트 주셨는데 네. 그럼 유망 섹터 어느 쪽이에요, 의원님? 예, 제약바이오가 역시 그 중심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이슈가 있잖아요. 뭘까요?
대선에서 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 아니면 또 트럼프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섹터별로 그 섹터 틀리죠. 말하자면 해리스가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신재생이라든가 그런 거, 그다음에 트럼프가 되면 방산이라든가 또 비트코인 뭐 그런 것들이 되는데 이 제약 바이오는요 공통분모예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 이것은 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주식이라는 건 크게 보면 사이클의 논리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팬데믹이 일어난 게 2020년 3월 달에 했어요. 그때부터 딱 4년 반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성장주에서 가장 못 오른 그런 섹터이고 그 4년 반 만에 돌아온 상승 사이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CMO, CDMO 이런 캐시카우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수를 보게 되면요 수출이요 지금 2달 연속 증가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여러분 그 잘 아시니까 뭐 금리 인하의 또 최대 수혜 섹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유한양에서는 렉나자, 그러니까 얀셴하고 얀셴에서 나오는 리브 리반트라고 있잖아요. 그거 병용해서 이미 라이센스 이루어지고 있고 알테오젠, 니가캔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제약업종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요. 2020년 그 이제 팬데믹 때 그때 PER이 80배였어요. 물론 인정합니다. 그때는 특수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물론 뭐 PER이 40배인데 그게 저평가됐다고 보긴 이러지만 그 당시에 그거보다 PER은요, 한 뭐 절반 정도 거기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또 영업이익률이 2020년에 한 13%였다면 지금 17%다. 이게 뭐냐면 바로 캐시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고, 뭐 곁들여서 아까 미국 잠깐 뭐 해리스가 됐던 뭐 트럼프가 됐던 그 말씀을 드렸지만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반도체뿐만 아니고 생물보안법이 하원에 통과했거든요. 네. 이에 따라서 좀 반세 이게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집적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기술적 지표입니다. 이 한번 차트를 보실게요. 네. 사실 제가 이제 7월 1일 날 첫 방송에서 아침 방송에서 제약 바이오를 보시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참 묘하죠? 이 기술적 지표는요, 항상 우리가 이런 뭐 실적이라든가 성장성, 경기 지표보다 먼저 우리한테 매수 신호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급등이 났어요. 이게 6월 28일 날 했거든요. 그러면서 가파르게 20% 상승이 일어났고 블랙 먼데이 이후에 전고점을 돌파한 게 바로 제약 바이오예요. 22%나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또 최근도 보게 되면 서서히 또 이제 윗방향으로 틀고 있고, 주봉을 보셔도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양호한 패턴이 나오면서 괜찮아요. 또 한번 월봉을 보실까요? 만약에 저는 9월달 양상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9월달에 음세는 또 10월달 양상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제가 의미 있게 보는 것은 우리가 주식을 했을 때는 이제 거의 그 온타임 적시에 매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7월 달부터 선점에서 좀 의미가 있고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의 시기, 사실 고점 아니고 여기서 더 간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사실상 두 분 다 이렇게 바이오에 긍정적인 점수를 주셨는데 그래서 어느 쪽을 봐요? 라는 질문이 가장 궁금증이죠. 그 안에서도 밸류체인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먼저 이재성 위원님, 네. 어느 쪽 보세요? 항암제 쪽이 굉장히 밝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밸류체인을 다양한 쪽에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실적이 나오는 섹터, 그리고 그 실적이 나오는 섹터 중에서도 또 굉장히 규모가 큰 애들, 그러니까 알테오젠이라든지 HIV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블록버스트급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우리가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IT 반도체 쪽에서 기대감도 있겠지만 그 IT 반도체는 우리가 지금 HBM이라든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오는 그런 진폭에 따라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대형주, 뭐 HIV, 알테오젠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그쪽과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섹터들, 그런 쪽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알테오젠 그리고 HLB 이렇게 두 종목으로 사실 힌트를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망주죠? 그렇죠. 어떤 유망주죠. 네, HLB가 유망주인데요. HLB? 네, HLB는 FDA에서 한번 이제 반려가 된 상태인데 네네. 이제 FDA 다시 신청하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20일 날 FDA 신청이 예정돼 있고요. 네. 그래서 FDA 신청이 들어가는 그런 모멘텀 그리고 결정이 나서 FDA 승인 나기까지의 어떤 움직임들이 나올 예상이 됐는데 아마 FDA에서 지금 최근에 보면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승인이 났는데 이 렉나자는 존슨앤존슨 미국의 존슨앤존슨 얀센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로열티를 받는 그런 구조고 HIV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닙을 직접 판매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FDA에서 승인이 났을 때는 천문학적인 그런 매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유한양행의 상승세를 보면은 우리가 승인된 이후에도 굉장히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이번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리보세라닙의 이런 항암제의 특성 자체가 뭐냐면은 혈관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암세포의 혈관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 혈관을 억제해주는 그런 기능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뭐 간암, 폐암, 난소암까지 어느 정도 그런 임상이 거쳐 와서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다양한 암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가격 전략으로 봐서는 이제 손절가는 85,000원 잡아드리고요. 네. 목표가는 11,9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오늘의 유망주로 당첨이 됐습니다. 학회 모멘텀 많고 그동안 덜 간 종목들 가운데서 많이 또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재상 위원의 관심주는 HLB 119,000원까지 지켜봅니다. 조은정보위원의 관심주도 궁금해요. 두 분 다 이제 바이오를 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유망주의 픽이 더 궁금해지거든요. 어느 쪽인가요? 예, 저는 좀 이렇게 스몰캡 쪽에서 네. 앞으로 조금 내용이 있고 뭐 그런 종목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네. 예, 바로 바이오다인이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오. 예, 동사는요. 네. 뭐 여성분들이 좀 참 안 된 그 병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궁경부암 그쪽에서 굉장히 특화된 회사로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액상세포 검사라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진단 기기하고 시약 키트를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어요. 로시아고요. 그 블로잉 그러니까 액상 세포 검사라고 그래요. 근데 LBC라고 합니다. 이것을 진단 장비를 진단 장비하고 시약을 20년 동안 장기 계약을 맺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알테오젠이 상승하는 이유를 다 아시잖아요. 머커하고 라이센스 아웃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뭐 우리 국내에서 사실 신약 개발은 되게 어려워요. 결국은 그러니까 소라고 그러나 호랑이 등에 올라타야죠. 근데 올라타는 게 바로 이제 국내에서 신약 개발 그런 것보다도 뭐 이렇게 그 후광 효과를 얻는 그런 회사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3억 개, 그래서 한 900억 정도 되고요. 장기적으로 한 5억 개, 그래서 1,50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미 이것은 물론 20년이니까 좀 롱텀이지만 예, 계약을 맺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것이 이제 언제부터 실적이 가시화되느냐? 네.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을 할 때, 소위 말해서 꿈의 기울기를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의 기울기 상승, 그러니까 뭐 신약 개발 같은 거 다 기대감 때문에 오르기도 하고 그러지만 턴 어라운드가 일어날 때 그때도 주가 상승이 좀 잘 일어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동사는 4분기부터 실적이 가시화되면서 턴 어라운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현재 위치하고 앞으로 한번 주가 전망해 볼까요?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삼각 수렴 패턴에서 약간 누르고 있지만 우리가 좀 매크로하게 보게 되면 120일선을 찍히면서 대쌍바닥을 이루고 있어요. 한번 또 주봉 한번 보실까요? 이게 주봉도 보시게 되면 20주선을 지키는 쌍바닥이 나오고 있고요. 조금 더 이건 길게 보셔도 되는 건데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시작하님 저 그때 이제 그 화석 영역이라고 양양음 패턴 배워가면서 배우셨죠. 네, 그래서 이번 달에 양선 가능성도 엿보인다. 뭐 이번 달에도 이제 몇 거래 안 남았, 10거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한 뭐 이달 말까지 보는 전략으로 너무 단기보다는 좀 대응 신호도 나쁘지 않겠다.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1,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바이오다인입니다. 자궁경부암 키워드를 기억하시면서 진단기기 그리고 시약키트 생산하는 기업으로 16,000원까지 지켜보자라는 의견 함께 주셨습니다. 두 분이 또 마감을 든든하게 책임져 주시는 두 분이잖아요. 이렇게 바이오 섹터에 원픽을 주셨고 그 안에서의 원픽까지도 이렇게 두 종목으로 골라주신 만큼 내일 대비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분 유망주 정리하고요. 지금 전화, 문자, 유튜브로 사연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잠시 후 종목 상담으로 바로 이어갈게요.
네, 추석 특집 투자 정석 저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서 또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첫 번째 시청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예. 연휴 즐겁게 보내셨어요? 네, 바쁘네요. 아, 네. 종목 때문에 답답하시다고 이렇게 전화까지 주셨는데 어떤 종목이에요? 예, 샘CNS 5,430원에 20%입니다. 5,430원에 20% 갖고 계신 샘CNS. 최근 사신 거예요, 시청자님? 지난달부터 조금씩 저기 매수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네. 뭐 반도체 피크아웃 얘기도 나오고 예. 그래서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저는 그래서 내년 1분기나 2분기까지 좀 들고 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했습니다. 잘 주셨어요, 전화. 저희가 한번 풀어가 볼게요. 일단 내년 1, 2분기로 아주 긴 텀으로 보고 지금 바닥권에서 사신 건데 좀 최근에 마이크론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 하향 조정, 목표가 하향 조정도 있었고 우리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반도체 피크아웃이면 혹시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어떻게 전략 가져가지?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위원님, 답을 주세요. 네,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이거 며칠 전에 이제 사셨던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이 벌써 한 달여 이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아마 사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가 원래 HBM 관련주로 해서 HBM 관련주들이 한꺼번에 이제 올라갈 때 당시에 이제 일단 상승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회사가 이제 흑자전환을 하면서 사실 매출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출은 늘었는데 작년에 한 300억 정도 했었고요. 올해 상반기에 한 240억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정도 되는데요. 뭐 영업이익 대비해서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아마 이 종목이 4월 달에 이제 고점 찍고 조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IT 반도체 이 관련주들이 사실은 이 종목은 하락폭이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다른 종목은 거의 70% 빠진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적지만 이제 진입했던 그 위치가 좀 애매한 구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이제 자금의 한계와 기간 조정의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계속 빠지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거기다가 이제 물을 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주식이 여러분들 이제 추가를 매수하시게 되면은 빠진 만큼 다 빠진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구간이 지금 이제 9월 11일 저점 이후에 여기가 반등 구간이냐? 근데 이 종목은 사실은 그렇게 저점에서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일단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되는데요. 지금 거래량으로 봐서는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가를 보시면요. 지금 높지가 않고요. 5,430원이면은 현재 단가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을 저점에서 잡으려고 노력하시거나 아니면은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반도체 시황이 훨씬 더 좋아질 때 그때 공략을 하셔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제 9월 11일 날 저점은 지금 외바닥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점을 지키느냐 아니면 저점을 깨느냐의 관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반등이 조금 더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은 비중을 줄여놓으시고서 좀 분위기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엔비디아도 뭐 간밤에 끝난 엔비디아도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을 또 내일 또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거기에 포커스가 돼 있기는 하지만 일단 반도체 종목들이 7월 달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태고 이 종목은 이제 4월 달부터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종목과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다 보면은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내년 1, 2월 달까지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내년 1, 2월 달까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물량이 들어와서 이 종목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를 봤을 때는 지금은 매도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수가 근처에 오시면은 일단 매도를 하신 다음에
한 번 더 내려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4,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온다든지 그 구간에서 바닥이 잡히는지를 여부를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이 화면에서 봤을 때 이 빨간색 굵은 라인이 60일 이동평균선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이 대략 이제 7월 달부터 꺾이기 시작했죠. 이렇게 60일 이동평균선이 꺾였을 때는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올라오더라도 지금 보시다시피 8월 달에 저항받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60일 이동평균선이 꺾여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없으면은 이 구간에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적으로도 그리고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딱 시청자님이 걱정하시는 그 포인트로도 투심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을 지적해 주셨어요. 일단은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추가 매수 하더라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시청자님 들어보셨는데 네. 어떠세요? 그러면은 이게 뭐 반등을 할 때 전량 매도를 해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오를 때 어떨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매수하신 단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부근에 왔을 때 전량 다 정리하고 이 종목이 횡보 구간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아마 이 종목은 4,000원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군요. 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측면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네, 힘내셨으면 합니다. 마음이 무겁네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저희도 감사해요. 어떤 정보를 좀 도와드릴까요? 에코프로 HN 얼마에 사셨어요? 56,000원에 12%요. 56,000원 12%요? 네. 더 내려가서 좀 마음이 상하셨겠습니다.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네, 유상증자 한다고 해가지고, 네. 폭 내려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게 제일 답답하세요? 네. 바로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좋은 정보 위원님, 유증에서 더 빠졌다. 유증 때문에 더 빠진 건 맞는지도 궁금하고 네. 그럼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네. 우리 시청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 에코프로 HN 한 언제쯤 매수 시점이 될까요? 한 3개월 전에 제가 산 것 같아요. 3개월 전에요. 네. 근데 우리 이렇게 뭐 고점에 사시지는 않았지만 사실 우리 CJ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유상증자 물론 영향도 있죠. 그런데 전체 이 2차 전지 그 섹터에서 물론 이 회사는 뭐 잘 아시겠지만 에코프로에서 인적 분할된 그 환경 그런 거 하는 회사예요. ESG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내내 그 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의 한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이건 참 외람단 말씀이지만 작년 2분기 방송에서 어떤 말씀 드렸냐면은 반도체를 사고 2차 전지를 매도하시라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실 때, 이것은 우리 좀 시청자님도 계시지만 다른 시청자도 많이 계시니까 제가 네. 투자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그 생명 주기가 있는데요. 사실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를 때가 언제냐면 꿈의 기울기. 그때 막 이제 도입기가 있어요. 도입기 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면 에코프로 같은 거 20배 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나오기 전에 가불해서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2차 전지를 크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두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하나는 캐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붐이 일어나고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나오면서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하고 또 두 번째는 요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떤 그 공포 그러니까 뭐 불나고 그러니까 화재 나니까 이러면 포비아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못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하 이래서 주가가 못 오르고 내리는구나 그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본론 돌아서 에코프로 HN은 사실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 그룹의 하나의 관련주예요. 그러면 그 모회사 대장이 안 좋고 그런데 이 회사가 싹 좋을까요?
그리고 또 친환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데서도 유럽 같은 데서도 2030년부터 전기차만 생산하겠다는 거 다 지금 선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친환경 아무리 기후가 어떻든 이것도 조금 후퇴하는 그런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행인 것은 우리 시청자님 네. 비중을 많이 안 해서 저는 참 그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좀 장이 안 좋아서 많이 내렸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시세를 크게 뽑고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는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한번 시세를 뽑은 종목들은요 나온다고 네. 해야 테크니컬 리턴이에요. 기술적 반등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조금 완전히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캐즘이라든가 포비아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이런 종목들은 손 대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저로서 한번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한번 기술적으로 자리를 보실까요? 56,000원은요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멀게 느껴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성장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렇게 가져가겠는데 멀게 느껴지고 여기까지는 상승이 가능해요. 아까 제가 갭 하락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갭 하락은 정확히 44,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적으니까 일정부 털어내시고 만약에 오를 때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께서 매수하셨던 그 자리 뭐 56,000원 정도 오게 되면 그때는 땡스 어라하고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 왜 그때 되면 주가라는 게 이제 또 여기서 외바닥에서 이게 지금 36,0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56,000원까지 가면은 주가가 몇 프로 오를까요? 그럼 계산해보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종목보다는 좀 프레시하고 지금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새롭게 그런 것들을 노리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마음 아프시겠지만 비중 작은 거에서 좀 위안을 찾으시고요. 반동 나올 때 물량 축소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네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요. 하지 마세요. 네. 깔끔하게 반대해 주셨고 아, 그래도 비중이 많지 않으셔서 조금씩 덜어내는 전략도 고민해 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에코프로 HN 쉽지 않네요. 종목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참여인데요. 3635님께서 보내주신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매수 가격이 8,300원 그리고 15%를 갖고 계세요. 오, 전망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8,450원에 지난 금요일 종가 마무리가 됐어요. 비중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8,300원에 사셨고 비중이 5%인가요? 네, 요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재상 위원님, 네, STO 15%가 맞고요. 네, 예. 비중이 그럼 적진 않으신데 STO 법제화되면 이 네, 종목 크게 움직이지 않겠어요? 근데 변동성이 좀 큰데 어떨까요? 네, 일단 이제 STO 법제화에 대한 내용들이 요즘에 이제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법제화를 하게 되면 이제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 위한 이 발의 자체를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지금 발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쟁점 법안이라고 하죠. 이제 여야가 대치되는 그런 쟁점 법안들은 통과가 돼도 어차피 또 제2요구권에 의해서 거부가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마 여야의 어떤 첨예한 어떤 그런 각을 세우는 그런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통과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STO 법안 자체가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되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또 특이한 상황이 이 STO 조각 투자라는 게 어디선가 거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수익성을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3시까지 장 마감을 하다가 3시 반으로 늘어난 것도 얼마 안 됐죠. 근데 지금 다시 이제 내년부터는 야간에도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다 이제 증권사들이 그만큼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작업들인데 아마 여기에 이 STO 투자까지도 거래를 하는 거를 증권사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증권사들이 많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마 그래서 일단은 이런 STO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수혜를 입는 업종은 바로 이제 증권사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게 갤럭시 머니트리라든지 갤럭시 SM 그리고 서울옥션이라든지 K옥션 이런 쪽에 이 조각 투자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움직임이 그렇게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물량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어느 정도 기준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빨간색 굵은 라인 60일 라인이 우상향을 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지지받고 올라가는 거고 아까 전에 샘CNS는 역방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저항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갤럭시 머니트리는 아직까지 이제 보유의 관점이고요. 지금 8,300원이면 지금 벌써 수익권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게 아마 궁금하실 텐데 일단 법제화가 계속 진행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12,000원 정도까지 목표로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아마 증권사 입장에서도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아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요. 아마 가지고 계신 분도 아마 지금 15%인데 뭐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STO 법제화에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을 한 표 주셨거든요. 물론 증권사가 탑1이긴 한데 원픽이기는 한데 수혜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 같이 주셔서요. 12,000원까지 도전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 살펴드렸습니다. 좋은 수익 내셨으면 하네요. 3635님 사연 함께 받습니다. 다음은요. 역시 문자 참여입니다. 바이오가 들어왔어요. ABL 바이오 3990님의 사연입니다. 명절 수고하십니다. ABL 바이오를 25,000원에 20% 갖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그리고 목표 주가 궁금해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요. ABL 바이오가 최근에 급등한 움직임을 봐봤을 때 이전부터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8월에 38,5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고점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전정부 의원님? 뭐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죠. 근데 25,000원 사시면 참 매매 잘하시네요. 오. 네,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38,500원까지 가서 네. 글쎄 이 시점이 25,000원에 산 것은 최근에 아닌 것 같고 그 전에 사셔서 이때 한번 조금 한번 일부 털으셨으면 절반이라도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어려운 장에서 지금 수익권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매매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지금 이제 바이오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좀 좋게 본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중에서 저는 ABL 바이오도 좋게 보는 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중 항체, 그 ADC를 해서 이중 항체를 그걸로 신약 개발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하는 회사인데, 그동안 한번 재료가 이제 나오면서 주가가 쫙 오르고 그다음에 내렸거든요. 근데 한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뭐 구체적인 매매 전략을 제시해 드리면 네. 이 차트거든요. 120에서는 훼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때 여기서 한 피리천을 맞긴 했지만 좀 앞으로 좀 반대에 더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왜 그러냐면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음양 캔들이 나오면서 이제 만약에 이번 주 이제 내일하고 모레가 있는데 음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 주까지 열려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쉽게 시장을 앞으로 선점하고 앞으로 주가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툴이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은 대략 한 3만 원까지는 다시 탈회할 수 있겠다. 3만 원 뭐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단 3만 1,000원까지 좀 이렇게 5주선이 열려 있고요. 여기서는 한번 일부 수익 실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이상에서는 매물백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 자리는 대략 한 3만 4,000원까지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사신 게 2만 5천 원이니까 3만 4천 원이면 그래도 뭐 짭짤한 수익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3만 4천 원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3종 고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 신약 개발은요. 지난번에 한번 HLB에서도 저는 HLB가 진짜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잘 됐으면 해야 되고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조금 데이터가 좀 안 좋게 나오거나 그랬을 때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흔들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약바이오 할 때는 여러분들 저 펀더멘털에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저는 제약바이오 업종을 길게 끄고 가는 것보다는 또 매도할 때는 매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 1차 3만 1,000원, 2차는 3만 4,000원 여기에서 좀 분할 매도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수익 실현의 기회가 많이 열려 있네요. 그래도 25,000원 안전하게 사셨기 때문에 31,000원, 34,000원 기분 좋게 챙기고 가시는 전략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려요. 다음은 유튜브 사연 가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사연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속도 내볼게요. 옥련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가가 18,500원에 20%로 갖고 계십니다. 지금 19일부터 윤석열 대통령도 체코
이 방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전 세일즈 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던데 어떨까요? 이번 주 이제 남은 목금요일 에너빌리티 좀 기대할 수 있을지. 이재상 대표님 최고예요. 이렇게 또 용년심님이 같이 사연에 남겨주셨거든요. 또 최고의 전략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원전으로 해서 네. 항상 움직였는데, 네. 이제 체코 우리가 원전 수준은 이미 뭐 딴 거나 뭐 다름없다. 다름없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미국에서 클레임 걸린 거나 상관없이 이제 체코가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또 확인하러 대통령이 그쪽에 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근데 문제는 그게 다시 한번 모멘텀이 돼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7월 18일 날 고점에 대량 매도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미 저점에서 다시 올라오려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 저항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쨌든 원전이 가장 주고요. 뭐 발전 설비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체코 원전이라는 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이슈가 나와야지만 사실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뭔가 더 큰 모멘텀이 없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좀 탄력이 떨어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봤을 때 원전이 지금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나올 게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미 이슈는 다 나왔고,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의 뒷북이지 않을까. 지금 쫓아가는 거는. 근데 지금 매수한 단가가 보니까 18,500원입니다. 18,500원이니까 아마 지난 마지막 거래일 날 매수를 하셨을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뭐 바닥권에서 봤을 때 뭐 대량 거래도 없고, 특히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61선이 이동평균선이 하방으로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 강한 반등이 나오려면은 뭐 갭상승을 해서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매수세 자체가 약간은 혼조세인데 이런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수가 필요한데요. 지금 뭐 보면은 연기금의 매도가 있고 뭐 투신 쪽에서 또 매수가 들어오고 했는데 그게 연속적인 매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매수와 매도가 반복된다는 거는 물량들을 털고 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만약에 가져가신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손절가를 18,0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18,000원으로 손절가를 잡은 다음에 그 이상에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아마 보유의 관점에서 23,000원 정도까지도 목표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18,000원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물량을 뭐 비중 추가를 한다거나 하지 마시고 비중을 줄여서 다른 쪽 섹터를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8,000원 아주 타이트한 손절 라인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심님의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이벤트 플레이가 아주 강력할 것 같지는 않다는 내용도 좀 기대를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요. 좋은 정보 위원님께 마지막 사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인님께서요. 지오릿 에너지 보내주셨는데 2,500원의 비중이 너무 커요. 50%. 이렇게 보내야 하는 건가요? 사고서도 계속 밀려서 좀 걱정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때요?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뭐 저도 종목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지오릿 에너지가 있는 회사인지 저 몰랐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가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영업이익이 2분기에 34억입니다. 마이너스. 이게 뭔 회사냐 가만 보니까요. 지열하고 리튬 한다고 그럽니다. 리튬은요, 이미 여러분 전구치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리튬 이온 전지는 조금 이제 어렵고 이미 그 빅 메이커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이거 그냥 가서 소형회사가 무늬만 얹어 놓는 걸 좀 봐요. 그럼 또 지열 발전이 그렇게 캐시가가 나올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태양광도 어려운데 지열 발전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 좀 접근하지 마시고요. 주식에서 딱 하나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절대 속이지 못하는 게 펀더멘탈이에요. 그리고 1,000원, 2,000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싼 주식보다는 조금 내가 매수해서 좀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그 종목들을 노리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왜 답답하다고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냐면 2,500원에서 사셨는데 여기서 급등이 나올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뭐 선수들이 뭐 작전성으로 올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금 월봉을 봐도 계속 흘러내려요. 그래서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요, 비중도 너무 많으시고 반등 나올 때 제가 가격을 딱 말씀드릴게요. 한 1,400원 정도 놓으면 땡큐하고 매도하고 한번 다른 종목으로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네, 섹터도 힘들고 과감한 좀 결단이 필요한 추세다. 와인님 마음 상하시겠지만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오릿 에너지까지 상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시간이 딱 여기까지라서 잠시 후 또 주식명가에서도 기회 많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 두 분과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방송 이후에 두 분의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기회들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무료 공개 방송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시는지 힌트를 좀 들어볼게요. 이재상 의원님.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IT 반도체가 많이 내려왔는데 네. 사실은 IT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을 때 반등을 하려면은 사실 거기 위에 매물대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매물대를 돌파하기에는 피크아웃 논란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돈의 흐름 자체가 어디서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돈의 흐름은 바이오 제약 쪽에 많이 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바이오 제약 쪽의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이오 제약 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약점은 뭐냐면은 자금의 한계와 기간 조정의 약점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역배열로 되어 있는 이제 IT 반도체를 공략하기보다는 지금 정배열로 빨리빨리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특히나 바이오 종목들은 대부분의 정배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하시기에 적합하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단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 대비 가성비를 높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봐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이오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오늘 바이오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죠?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조은정보위원님도 같은 시간에 진행하시죠. 방송 바로 직후에 두 분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조은정보위원님은 주제가 뭐예요? 우리 개인투자들 굉장히 힘드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앵커님. 수익을 가장 많이 내면 어느 때 매수해야 될까요? 수익을 내려면요. 네. 타이밍상 연초? 연초 그게 아니고 아니에요. 남들이 안 볼 때 뉴스가 나오기 전에 소외됐을 때. 저점에서 잡는 거예요. 사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9일 연속 장이 너무 잘 알았잖아요. 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이엔셀, 엑셀 세라퓨틱스, M83 9일 연속 저점 황금 맥점에 대해서 상한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운이 좋았을까요? 이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다 상한가 잡는 게 로망이시죠. 저는 절대 높을 때 상한가 잡지 않습니다. 저점이나 황금 맥점에 잡아서 9일 연속 상한가 나와서 하여튼 뭐 좀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우리가 좀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 제가 또 이렇게 연휴 동안 종목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황금 맥점 플러스 내용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 거예요. 좀 계좌가 아프시고 그러신 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꼭 기대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제가 놓쳤네요. 황금 100점. 그쵸? 다시 한번 좀 복귀가 필요한 저와 같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좀 답답하셨을 때 지금 당장 타이밍 언제가 제일 좋지? 하고 저처럼 좀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공개방송 들어오셔서 공부 꼭 하셔야겠어요. 그쵸? 두 분과 함께하는 무료 공개방송 잠시 후 8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연휴 막바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추석 특집 투자 정석 2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은정보위원 그리고 이재상 위원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잠시 후에 추석 특집 주식명가도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함께 물러갈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